확실한 근거도 없이 일단 우리가 그리고 아니면 말고 사사건건 플러스 김성환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지원금 부당 사용 문제 점입 가경입니다. 이 문제가 불거지자 유치원에 납품되는 식자재 분량이 갑자기 서너 배 늘었다는 제보도 들어오고요. 닭 3마리로 어린이 200명을 먹였다는 무슨 오병이어 같은 제보까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관련 사립유치원 단체는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새로 들어온 사례 화면으로 보시죠. 서울, 경기, 인천교육청의 누리과정 지원금 부당 수급 점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에 걸린 건데요. 원화가 결석하는 등 출석 일수를 못 채웠는데도 지원금을 타는 사례가 줄줄이 나옵니다. 특정 유치원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매년 이루어지는 정기 점검인데도 똑같은 적발이 해마다 되풀이됩니다. 2012년 누리과정이 도입된 뒤에 사립유치원에 국고가 대규모로 투입되고 있는데 이걸 관리할 회계 시스템이 없다 이렇게 전해드렸죠. 네. 이렇게 부당하게 타낸 돈은 정부가 학부모에게 지원해주는 지원금인 탓에 이게 횡령죄를 적용하기도 어렵고 회수도 어렵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누리과정 지원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뭐 수백억, 수천억도 아닙니다. 연 2조 그렇죠? 네. 연 2조나 되는데 이걸로 명품 백 사고 이미 국민들이 다 전해 들으셨으니까요. 뭐 성인용품까지 아들 대학 등록금까지 다 냈다는데 우리는 그 돈이 다 유치원에 재정에 투입돼서 어린이들 가르치는 데 쓰이는 줄 알았죠. 근데 이걸 제대로 법적으로 처벌도 못하고 회수도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 판례를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고 횡령죄를 적용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고로 지원해준 금액을 무단으로 사용했으니까. 근데 횡령죄로 처벌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사립유치원 같은 네. 경우에는 그냥 개인 사업자의 형태로 인정하는 것이죠. 거기에 국가가 일종의 지원금을 주는 것이니까 지원금이 한번 들어가면 이거는 설립자의 몫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설립자의 몫이기 때문에 설립자의 돈을 자기가 횡령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이런 논리가 핸드백을 통용된다는 사던 거죠. 성인용품을 사던. 그렇죠. 자기 돈을 자기가 쓰는 것이라고 간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 하나당 한 명당 네. 29만 원 가량 지원을 해주는데 네. 그게 아이 한 명에게 29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는 전체 금액을 계산하기 내기 위한 방법일 뿐이다. 그 다음에 지원을 받은 이유는 어떻게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건데 좀 전에 보여주셨다시피 아이가 출석을 하지 않으면 그 부분만큼은 사실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했느냐. 결국 그 아이를 위해서 지원되는 지원금이라는 게 저기서 간접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에서도 우리는 회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지원한 이후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돈이다.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저기서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지원금 형태로 되는 법적인 어떻게 보면 난점을 남용을 한 거죠. 뻔히 알면서. 들으신 것처럼 지금 이야기되는 이 누리과정 지원금 이게 연 2조 원입니다. 2조 원. 네. 이건 말고 뭐 열악한 교사들의 유치원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보조금 이 돈은 절대 떼먹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거기에 써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있는 이 유치원은 2016년에 2,250만 원을 국가에 반납했습니다. 유치원 보육교사에게 지원해주는 교사 처우 개선비를 거짓으로 타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잠깐 수업하는 강사 등을 등록된 교사인 것처럼 해놓고 돈을 탓쓰고 감사해서 적발된 겁니다. 어쨌거나 저희한테는 아픈 기억이라 말씀드렸고 자한사님한테 1,000원 말씀 다 드렸어요. 저희가 돈은 다 보내드렸고 돈 깨끗하게 다 처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사 처우 개선비를 부당 수령에 적발된 사립유치원은 경기도에서만 5년 동안 376곳, 이 돈만 3억 4천만 원이나 됩니다. 이거는 이제
누리과정 지원금이 아니고 보조금이니까 이건 횡령으로 고발도 할 수 있고 이건 반드시 다시 회수해야 되는 돈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보통 이제 국감 시즌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네. 있죠. 국가 보조금을 시민단체에 지원하거나 했을 때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엉뚱한 곳에 쓰여진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것은 보조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들은 국가가 다 그거 사용 내역도 확인할 수 있고 또 만약에 그것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환수 조치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돈들은 워낙 아동한테 직접 지원하는 누리지원금의 경우에는 그냥 지원금이기 때문에 그냥 회계가 그냥 일반 그 원장이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회계로 들어가는데 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 인건비성 명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금 형태로 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돈은 절대 다른 사람한테 뭐 양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허위 교사를 가짜 교사를 세워놓고 그 돈을 받아갈 수 없는 것인데 불법이죠. 네. 네, 그런 것까지도 사실은 가짜 교사를 써가지고 돈을 네. 떼먹고 있다는 것이죠. 자, 지원금과 보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엉터리로 사용되고 있는데 물론 지원금이 훨씬 규모가 큽니다. 근데 사립유치원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정부한테 받은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부를 뒤지지 말라는 거거든요. 정말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논리냐면, 자, 교사 보조금은 교사한테 준 거야. 학생들에 대한 보조금은 학생이 1인당 주는 거야. 우리는 받은 게 없어. 그런데 그렇게 받은 돈은 마음대로 썼어. 이게 앞뒤가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정부는 네. 우리에게는 직접 준 게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그게 문제가 되면 학부모한테 줘라. 그 돈을 직접적으로 줘라.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해명이라고 내놓는 부분들을 국민들의 일반적인 시각에서 들어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을 자꾸 말씀을 해명이라고 하니까 자꾸만 분노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비리 사립유치원, 국공립유치원이 아니고 사립유치원 문제입니다. 사립유치원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여러 제보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좀 기가 찰 제보들이 많습니다. 보겠습니다. 유치원 한 30군데 정도 납품하는 하청회사 직원인데요. 야채, 과일 같은 거 납품하는 직원인데 갑자기 납품량이 늘었답니다. 신학기라 애들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귤, 사과, 배 이런 거. 네. 댓글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 했는데 점심시간 반찬 보면 눈물이 납니다. 잠잠해지면 또 반복될 일입니다 하셨고요. 또 다른 거 하나 볼까요? 네. 200명이 넘는 아이들, 청원의 밑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200명이 넘는 아이들과 교사들이 청원 글이군요. 닭 3마리로 우린 국물에 닭곰탕을 먹습니다 하셨고요. 네. 특강 교사들 강사비 부풀려서 다른 계좌로 입금하라고 교사들 급여도 되돌려받는, 리베이트 받는 거죠. 네. 법카로 본인들 생필품 긁어대고, 네.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청원도 있습니다. 더 볼까요? 비리 유치원 사례가 준비되어 있으면 더 보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 월 400만 원대 월급을 가족 경영으로, 네. 이런 경우는 너무 다반사여서요. 네. 원장 자녀를 새 유치원 원장으로 임명하고, 가짜 원장 내세워서 여러 유치원 동시에 운영하고,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닭 3마리로, 저기 사연이 있습니다. 원장이 3마리로 해라 했는데 차마 그렇게 못해서 조리사가 4마리로 했다는, 네. 또 계란 3개를 계란탕 93명분을 만들었다는 온갖 제보가 다 이어집니다. 흔히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먹는 거 갖고 장난치지 말라고. 네. 이 방송 보시는 사립학교에 아이 보내는 학부모들이 어떤 심정일까 저는 진짜 궁금한데요. 저도 사실은 유치원을 보냈지만 그때가 제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립유치원의 부당함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도 저도 얘기해봤고요. 뭐 제보도 해봤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부모들 입장에서 아이를 국공립에 보내는 거는 하늘의 별 따기니까 네. 보낼 수도 없고 사립유치원 보냈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많은 학부모들이 지금 가슴을 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아이들이 먹을 것만이라도 제대로 해결해 주는 것. 이것조차도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엄마들이 분노한 이유의 얼마나 대부분은 분노하겠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족 경영 사례 잠깐 봤는데 흔한 일입니다. 그죠? 네, 남편은 뭐 이사장, 뭐 시어머니는 다 이렇게 등록해놓고 직원으로서 등록을 해놓고 원장 명의도 심지어는 이제 가짜 원장 명의로 명의만 사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가족에게 시키고 또 원장 급여를 지급을 했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보면
뭐 어떻게 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어떤 공교육 기관이라는 인식은 전혀 없었다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네. 이번에 이제 감사 결과 굉장히 충격적이긴 하지만 지난해나 그 전에도 주로 대규모 유치원들을 감사를 했었을 때는 거의 100% 가까울 정도로 비리가 많이 적발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기도 어떻게 보면 유치원계의 재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문화가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했으면 그나마 서비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서비스라도 고객이라는 생각을 하고 사기업답게 했다라면 네. 좋았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저는 그 음식 처음에서 무슨 어디 난민 캠프에서 이렇게 먹였다는 얘기인가 네. 눈물 난다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해외 토픽에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이 저런 거 먹고 큰다라는 게 나가면 앞으로 코리아라는 이름을 외국 사람들이 네. 어떻게 볼까요? 저희가 제작 무섭습니다. 과정에서 저희 동료 기자의 자녀인데 어디 견학 가는데 버스 태우는데 그거 아끼려고 3명씩 앉혔다는 거예요. 2명 앉을 자리에. 아이들이 안전벨트를 못 매니까 선생님이 조금만 참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학부모들 입장에서 강남에서, 사립유치원이 강남에서요. 그러니까 원비를 적게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원비도 다른 데 비해서 어린이집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그 돈은 별도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금이 1조 4천억 그리고 또 네.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2조 원 가까이 되는데도 돈이 모자란다고 듣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도대체 돈이 다 어디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자, 국민들 특히 엄마들의 분노가 커지자 사립 유치원 관련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보시겠습니다. 설립자와 원장이 속한 사립 유치원 최대 조직인 한유총이 입장을 냈습니다. 먼저 새로 추대된 비대위원장이 사과의 말을 했는데요. 사립 유치원을 믿고 아이를 맡겨주시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비리 유치원이라는 오명을 듣게 된 건 지금 정부에 있다면서 그 원인이 책임을 우리 돌리는데요. 가정비는 학부모 유아 학비 경감을 위해 학부모님들께 지원되는 것입니다. 한유총에서는 교육부에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도록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여년간 사립유치원의 운영에 맞지 않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을 건의하였으나 어떤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결과 비리라는 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누리과정 지원금이 1조 2조에 달하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우리한테 줘서 우리가 쌈짓돈처럼 쓰는 것을 문제 삼으니까 학부모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럼 학부모는 그걸 내겠죠, 유치원에. 그러면 내가 그 돈을 마음껏 쓰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국가로부터 받은 게 없어야 하는데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한번 거쳐서 쓰이니까 마치 이게 돈을 받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고 또 그걸 빌미로 해서 감사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결국에 우리 사기업인데 왜 그런 걸 고통을 감내해야 되나. 제가 고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저게 과연 정말 순수한 의도일까? 아니면 지금도 거부하고 있는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예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닌가. 네. 저게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학부모들이 직접 받아서 내는 것과 유치원에서 직접 수령하는 것과 뭐가 차이가 나길래 저렇게까지 저걸 중요한 문제로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가는 네. 거죠. 그러니까 지원금하고 보조금의 차이인 거죠. 네. 우린 지원금 형태로 계속 돈을 다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일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학부모한테 돈을 주면 학부모가 원비를 내는 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원비는 내가 내 마음대로 써도 상관없고 네. 국가가 나를 간섭할 권한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지금. 네. 자,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이 돈은 어디까지나 유치원에 열악한 재원을 정부가 보조금이나 지원금 형태로 보조하는 거니까 학생들이나 유치원을 위해 써야 되는 거지 남편 한약사라고 주는 돈이 아니란 말이죠. 네, 그 부분을 분명히 알겠습니다. 최근에 한 사립 유치원은 또 학부모에게 이런 편지도 보냈다고 하는데 보겠습니다. 좌파 국회의원,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가 공모해 아마 박용진 의원이 이걸 폭로해서 그런 건가요? 이게 사립 유치원을 비리 집단으로 보는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라면서 교육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부터가 시작인데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걸 흔히 갈라치기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근데 이 유치원이 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 교육부 감사에서 교육청 감사에서 걸린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밝히고 있는 것 중에서 7개가 걸려가지고 경고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억울하다고 하는 거는 그 중에 한 4개 정도만 나중에 횡령죄, 그것도 횡령죄 부분이 문제가 돼서 그건 무혐의가 나온 거예요. 근데 나머지 부분은 또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한 건 하나도 공개 안 하고 학부모한테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매도당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 대책으로 나오는 게 이제 모든 사립 초, 중, 고등학교는 다 에듀파인이라는 회계정보 시스템 쓰는데 사립 유치원만 똑같이 지원금, 보조금 받는데 안 쓴다는 거예요. 네. 이건 여전히 쓰지 못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재무회계 규칙을 사립 유치원에 맞게끔 별도로 만들어달라. 그럼 그걸 이제 에듀파인 시스템에 넣어서 우리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교육부 관계자들은 이 재무회계 시스템 관련해서는 이미 다 완성이 됐었다. 상당 부분 조율이 됐다. 그런데 일부 이제 한유총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이게 사유재산, 건물, 토지를 투자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가치평가도 해서 그것도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어떻게 지원을 해주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이 빠졌더니 그게 갈등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10여 년 동안 그걸 해결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근데 정당한 이유가 될 수가 있을까라는 네. 거죠. 자, 저희가 그래픽으로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아주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네.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지원금과 보조금 이렇게 나눠지는데, 네. 어느 한 명당 22만원, 7만원 저 매달입니다. 네. 저렇게 해서 이제 저 지원금, 누리과정 지원금만 저게 1년에 한 2조 가까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한유총은 결국 명단 공개를 놓고 박용진 의원 또 언론사들 상대로 소송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가처분 신청은 아마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대규모 법무법인을 선임을 해서 그 해당 언론사에 대해서 가처분 말고 가처분을 임시로 막는 거니까 손해배상도 하고 정정보도 청구도 신청을 하겠다. 그리고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으로 소송을 할 수 있을지 검토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네. 참 박 의원이 말 맞다나 정말 무서움을 느낄 정도로 그만큼 엄청난 어떤 집단인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집단에 그만큼의 어떤 국민적 관심이나 2조 가까운 돈이 들어간 이유가 뭔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그 사립유치원이 어느 학부모에게 보냈던 편지처럼 신뢰가 깨졌는데 국립원의 신뢰를 되찾는 방법부터 생각을 해야지 네. 우리의 신뢰를 이쪽에서 깼으니까 이쪽을 고소하겠습니다부터 나오는 게 과연 온당한 대응 방안일까요? 네. 우리가 경제도 그렇잖아요. 공급자가 내 마음대로 공급해주겠다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지금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정보가 공개되고 어떻게 돈이 사용되는지 네.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공급자가 내 마음대로 공급하고 공급하는 대로 당신들 마음대로 내가 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얘기는 다른 바가 없기 때문에 사실 말이 안 되는 논리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강조해드리지만 그 돈이 뭐 1,200억 원이 아닙니다. 몇 조 원의 이야기입니다. 양지열 변호사,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